네,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는 일단 보합세, 숨고르기의 움직임이었어요. 워낙 이틀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국내 자체 이슈만으로 좀 움직일 전망인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일발장전, 저의 일발장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발장전은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를 들고 왔습니다. 예. 지금 봄은 왔는데 이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에도 봄은 올까? 봄 없이 그냥 또 겨울로 가나? 이런 이슈를 밟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를 언급하는 방송도 없고요. 네. 리포트도 없고 네. 투자자들도 다 지금 버려져 있고 그렇죠. 이게 이대로 그냥 버려야 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하나씩 이슈 점검해 볼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고 주가가 한때 이제 워낙 또 좀 잘 나갔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고점 대비 너무 많은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여서 아마 주주분들도 좀 거의 뭐 반포기 상태가 아닌가. 예. 방금 전에 이제 봄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 질문에 대한 딱 답은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출래 불사춘. 예. 봄은 왔는데 이제 봄 같지가 않은. 그러니까 세상엔 봄이 왔는데 그렇죠. 예. 주가는 아직 봄이 오려면 좀 한참 한참? 많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언급드릴 때 이 두 기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인터넷 기업이고 예. 사실상 AI와 관련된 뭐 미국의 이제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하고 직접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이제 좀 닮아가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AI와 관련된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가가 이제 상승 모멘텀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이제 봐가지고 그 예. 기사 내용을 좀 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스탠퍼드대 이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이제 연구소라는 데서 네. AI 인덱스 2023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각 나라의 이제 AI 기술 경쟁력을 지표화해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네. 탑 3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영국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저희까지 정말 인정. 네. 네, 정말 충격적인 게 지금 뭐 화면에는 이제 상위권에 있는 이제 국가들만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AI 기술 경쟁력이 이집트, UAE 와. 이런 나라들한테도 이제 뒤처진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집트나 UAE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참 앞서 있는 나라인데 AI 기술 경쟁력은 이집트라든지 UAE에도 뒤처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AI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는 이제 빵건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AI 이제 기술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업들의 이제 현주소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유료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서비스 경쟁의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이제 AI 기술 경쟁력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의 수준도 뭐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커머스 사업도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인터넷 전문 은행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아무리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AI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가시적인 이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좀 탄력적인 반등을 좀 하기가 어렵다. 자체적인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뭐 카카오 같은 클로박스. 경우에는 네. 코 GPT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 클로박스. 이미 이제 네. 작년에 네. 소개가 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결과물을 빨리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어떻게 코멘트를 좀 해드렸냐면 더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투자에 너무 이 두 기업들이 좀 보수적인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 뭐 좀 불확실성이 좀 많고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실을 다진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AI 쪽은 선점을 하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AI와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만 이 두 기업에 진짜 좀 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이 좀 명쾌합니다. 제가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이버 그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 네. 뭐 카카오의 선물하기, 광고, 커머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생성형 AI 서비스. 그렇죠. 이게 그래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주가 반등의 유일한 키포인트다. 네. 이거 하나가 관건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준호 매니저에게도 왜냐하면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같이 버려져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일을 앞두다가 맞습니다. 묘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한번 그 부분도 해서 우리가 뭐 이슈가 없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네이버도 카카오도 좀 호실적인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뭐 예. 광고 매출도 좋았고 예. 뭐 생각보다 지금 이제 알리와 테무 공습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매출도 조금 성장했다라고 좀 보는데 저도 약간 이 부분에서 김현미 기자와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거는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실적이 한 분기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뭐 지난 분기에서도 네이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 며칠이요. 상승폭을 예. 다 반납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성장 섹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저는 결국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AI 생태계가 모든 어떤 성장 섹터에 접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네이버의 어떤 하이퍼클로벌 X 같은 경우도 글로벌 생성형 AI 탑 5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 GPT도 아직 지금 출시도 안 한 상태잖아요. 이제 개발을 착수한 상태다 보니까 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후속 섹터로 지금 메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 AI의 어떤 선도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떤 이제 뭐 광고라든지 또 이커머스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의 어떤 테무와 또 알리의 공습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틱톡샵 관련해서 최근에는 또 이제 쇼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MZ들 네. 대상으로 결국 쇼폼이 사실상 15초에서 1분 정도의 이제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데 네. 뭐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콘텐츠와 또 광고를 접목시켜서 지금 이제 쇼폼 또 그리고 이제 쇼츠에서 광고를 좀 송출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네이버 이제 카카오도 지금 어떤 트렌드에 맞는 어떤 이제 광고 서비스와 이커머스를 접목시켜야 결국 이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한 분기의 어떤 이제 실적이 아니라 결국 성장 섹터는 성장주는 성장률이잖아요. 예. 결국 테슬라의 어떤 주가 하락도 연간 50%대, 40에서 50%대의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뭐 30%또 17%대의 성장률로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운 하락이 나와준 것처럼 최근에 네이버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 쪽에서는 2020년 말 정도에는 연간 70% 성장률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20% 성장률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기 실적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장주, 성장 섹터는 꾸준한 성장률이 올라가줘야 시장의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승의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 AI로 좀 보고 있고요. 또 AI 생태계 안에서 또 AI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지금 뭐 챗GPT 또 오픈 AI에서는 지금 소라 AI라고 영상형 지금 이제 AI를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더 혁신적이고 또 그리고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는 강력한 어떤 생성형 AI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기존 보유자들은 솔직히 우리 두 전문가분들도 뭐라고 이제 조언할 그 단계는 이제 넘은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할 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뭐냐? 거의 두 분 모두 똑같습니다. 생성형 AI 쪽에서 뭐라도 나와야 된다. 뭐 완성은 아니더라도 노력도 괜찮죠? 네. 뭐 투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예, 투자했다라든가. 이게 뭐 본격적인 투자가 저는 좀 진행이 좀 돼야 된다라는 게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사업 확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 사업 확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이 네. 이제 맞물리면서 사실 이제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비용 절감해야 되고 당장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숫자로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런 성장 기업들은 내실을 다져서 비용을 통제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 못 가잖아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도 설명해 줬다시피 지난 4분기 때 네이버, 카카오 다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반짝 상승하다가 다시 주가가 결국은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이유는 이런 내실 경영을 통해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
이 기업들이 이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얼마나 빨리 발굴하고 그 시장에서 가시적인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웹툰 당연히 중요하죠. 가치가 거의 뭐 5조 원 정도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고 미국 나스닥에 만약에 직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제 네이버 주가에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제 본업인 이커머스 쪽이 AI하고 결합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정말 좀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생성형 AI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 챗봇의 기능을 이제 뛰어넘어서 앞으로는 이제 AI가 결합된 이커머스 플랫폼이 분명히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이제 투자, 공격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입은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 골라서 사줘. 한 2급 정도가 돼야 맞습니다. 예, 그걸 네. 지금 노리고 있는 AI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또 새로운 투자 컨셉트도 전해 주셨고요. 자, 이제 전문가 두 분의 일발장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테스라고 하는 또 반도체 장비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어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아침에 개장 전에 투자 전략을 좀 세울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미국 증시 분위기잖아요. 먼저 보죠. 미국 증시에 뭐 반도체 종목이 강했거나 혹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강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지표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이겠구나. 2차 전지 가겠네. 뭐 이렇게 빠지겠네.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좀 쉬운 접근이기도 하고 성공 확률도 좀 높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워낙 이제 미국 증시도 독주를 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잘 움직이고 뭐 반도체 기업들이 강해도 우리 국내 증시하고 커플링이 되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쨌든 이 약세 구간에서 그나마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 정도 이제 반등을 했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조금 강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또 기술적인 반등에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종목을 좀 선정을 좀 했는데요. 테스라는 종목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LPCVD, 뭐 PCVD 이런 증착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반도체 이제 전공정 주력으로 이제 제조하는 장비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테스라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정말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최소 한 30-40% 정도는 상승을 했었는데 테스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의 1년 동안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시장이 이제 관심에서 완전히 좀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혹독한 감산, 업황 부진 이런 것들이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전혀 주목을 좀 받질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1년 내내 거의 뭐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요 박스권에서 지루한 이제 행보 조정을 이제 좀 거쳤는데 올해 들어서서 이제 3월 지나고 나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회복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메모리 업황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낸드 플래시 이제 가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PCVD 요게 이제 3D 낸드를 만들 때 이제 이 증착 장비로 가장 폭넓게 활용하는 장비인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낸드 플래시 가격을 25% 인상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좀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을 했던 기업이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AI와 관련해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단계인데 2분기 이후부터는 출하량도 아마 빠르게 좀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P와 Q가 이제 동시에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개선의 이제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이제 또 부각이 좀 되냐면 아무래도 AI 반도체 우리나라는 HBM 쪽 이슈가 워낙 좀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HBM 관련된 수혜주에서는 테스는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됐었는데 이틀 전에 또 HBM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쉬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HBM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D램을 위로 쌓아 올린 거잖아요. 8단 뭐 12단으로 이렇게 이제 D램을 쌓아 올리는데 그 D램을 쌓아 올리는 이제 중간 과정에서 적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착 장비로 이제 쓰이는
장비를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를 했다. 챌린저 적층할 때? 그렇죠. 예. 적층을 할 때 이제 쓰이는 이제 증착 장비 챌린저 CT라고 하는 장비를 한 7대 정도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예. 총액 기준으로는 한 196억 정도 이제 되는데요. 금액이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HBM 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한 거죠. 테스 주가가 이틀 전에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됐었고 어제도 코스닥 시장이 2%가 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도 테스는 어저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재료가 조금 강하게 좀 반영되고 뒤늦게 이제 HBM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모멘텀은 일단 메모리 업황 개선, 네. 두 번째는 HBM과 관련된 수혜. 요 두 가지가 가장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 네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 텐데 좀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걸 오늘 이제 당장 붙을 것인가 예. 아니면 좀 눌림목을 좀 기다릴 것인가 그 예. 부분이 이제 조금 고민되는데 가격을 조금만 깔아서 제가 어제 APR도 분명히 한 2, 3% 정도는 좀 깔아서 가격을 좀 드렸었는데 네. 장중에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줬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테스도 오늘 장중에 조금 눌림목이 좀 진행이 좀 된다라고 하면 한 28,700원 그 정도 부근을 네. 매수 접근하는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주가의 이제 단기 추세를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월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상승 추세가 좀 시작되는 단계구나. 이런 이제 시점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뭐 아주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라는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잖아요. 네네. 증착. 네, 근데 맞습니다. 전공정은 그동안에 전혀 이제 관심을 못 받다가 얼마 전에 20% 급등을 했을 때가 지금 HBM 그 그렇죠. 이슈로 올라갔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 테스를 그 전공정 거기로 바라봐야 돼? 네. 아니면은 지금 갓 나온 HBM 요 이슈로 따라붙는 거야? 이게 좀 헷갈려. 이거 HBM에 넣기에는 HBM 쪽에 쟁쟁한 그렇죠. 친구들이 많고 맞습니다. 독특한 거는 전공정의 증착인데 네. 이걸로 될까? 네. 그러니까 20%가 그냥 하루짜리 아니야? 이런 좀 의구심?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업에 항상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어쨌든 올해는 특히 반도체 업황의 이제 턴어라운드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고 실제로 전공정의 증착 장비들 중에서 작년에는 주목을 못 받았던 PSK가 최근에 계속해서 연일 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유진테크가 또 역시 52주 네.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HBM 이슈보다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EUV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전공정 이제 증착 장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면 라인을 이제 증설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라인 증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투자가 크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 이제 전공정의 전공정. 증착 장비 네. 쪽이기 때문에 더불어서는 뭐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런 종목들이 저는 다 같이 좋아진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점유율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네. 쪽에서는 전공정 증착 장비 중에서는 테스가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이슈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그 외에 이제 HBM 이슈는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인 거죠. 이건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께도 요거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냐. 지금까지는 HBM 뜨면서 뭐 후공정이 대세야, 맞습니다. 패키징, 뭐 어드밴스 패키징. 네. 근데 지금 좀 보면 김영민 매니저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공정이 좀 꿈틀대는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이쪽 전공정도 한번 좀 빛을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움직임이 좀 나아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또 낸드 수요도 좀 폭증하면서 최근에 전공정 쪽에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또 HBM 관련해서 또 AI 반도체 열풍이 불면서 네. 또 이제 후공정이 또 핵심이다라고 해서 후공정 관련 섹터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줬는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전공정 섹터가 이제 메모리 업황 자체의 어떤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전공정 특히 또 이제 낸드 플래시 또 그리고 또 SSD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수혜 종목들이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예. 있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엑시콘이라든지 뭐 테스라는 종목들이 최근에 강한 움직임이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이제 테스 같은 기업은 또 HBM 쪽에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2차 상승의 흐름이 나중에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 여파로 웬만한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최근에 조정 나와주면서 국내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인 좀 약세를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이제 전공정 또 거기다 플러스로 HBM 관련된 그 모멘텀까지 교집합적으로 엮이면서 테스가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당분간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도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전공정 관련 종목들도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는 후공정 관련 종목들을 잘못 사면은 시장 여파로 좀 차익 매물이 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스 같이 좀 새롭게 좀 부각되고 네. 있는 전공정 관련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마 테스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어제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칩스법 때문에 그렇죠. 8조 9천억 비율로는 TSMC 못지않게 투자금 네, 대비 많은 맞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이슈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오늘 뉴욕장이 뭐 보합세였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루 건너서 이런 재료 네. 좀 소화해 주나요? 뭐 재료가 뒤늦게 반영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보조금 자체가 뭐 삼성전자 주가를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다.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인 게 네. 투자한 만큼 보조금 주는 네, 거거든요. 네. 당초에 투자금보다 지금 투자금을 훨씬 더 좀 높여 잡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그 텍사스주를 지금 반도체 첨단 도시로 이제 키우려고 네. 하는 게 어찌 보면 미국 행정부의 이제 구상인데 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네.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보조금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받았어요. 결국 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후공정에 대한 이제 부분이라든지 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장을 좀 지어야 되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자국 내에서 계속 이제 생산하는 걸 이제 독려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대만의 이제 지진 관련된 이슈를 이제 보더라도 분명히 저는 공급망 재편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이 너무 이제 대만 TSMC 쪽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진짜 대만에 막 지진이라도 나고 TSMC 공장이 막 일주일만 네. 멈춰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이제 공급망 재편이 분명히 좀 돼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미국이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본토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이제 받는다. 보조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투자를 이게 왜 하는가? 어디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가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운드리와 또 HBM 쪽과 관련해서는 후공정과 관련된 이제 이슈, 요 두 가지가 이제 미국 투자의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래라. 공장을 신설 증설을 해라.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이런 거다 똑같이 지금 이거 삼성에 미국 9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현지의 어떤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미국 내 어떤 투자를 더 확대하라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준 거지 결국에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의미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나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족쇄가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그러고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그러고 네, 미국이 네. 이제 요구하는 가드레일 바가 조항이 다, 있죠. 다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보조금을 이제 받는 대신에 뭔가 이제 좀 너무 미국에 또 종속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도 분명히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제 좀 두루두루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건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고 갈 때 전공정을 좀 끌고 가는 묘한 흐름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 테스를 갖고 네. 나오셔가지고 오늘의 한번 흐름장 기대해 본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준호 매니저 본격적인 일발장전 전에 네. 코리아 FT 아예 네. 얘가 네, 우리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약세잖아요. 네. 그 반사 수혜를 그냥 코리아 FT의 한 종목이 다 누리고 가져갔다. 있다라고 보고 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익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도요타도 그렇고 또 현대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리아 FT의 이제 카보 캐니스터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뭐 시장과는 무관하게 지금 꾸준하게 올해 초부터 상승 추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뭐 전일같이 시장이 낙폭의 2%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일만 거의 13%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꾸준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4월 5일날 이제 코리아 FT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30% 언저리 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요 흐름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뭐 도요타의 주가를 견인했던 것도 또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견인했던 것도 가장 결정적인 게 하이브리드의 어떤 차량 판매량이 급증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테마성이긴 하지만
하지만은 뭐 코리아 FT가 뭐 현대차와 뭐 도요타에 다 뭐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건 아니고 현대와 이제 폭스바겐의 이제 의장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그 안에 이제 카본 캐니스터가 이제 하이브리드에 접목된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가파르게 급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코리아 FT가 계속해서 반사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저가 매수도 좀 강하게 유입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왔고 또 전일 이제 7,680원으로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가로 좀 8,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도 좀 연관이 있죠. 현대차가 안 맞습니다. 빠지니까 맞아요. 코리아 FT도 맞아요. 계속 짱짱하더라고요. 두 유일하게 개가. 올라가는 자동차 부품 섹터고 예. 또 현대차에도 이제 카본 캐니스터를 좀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주매처는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이제 MEB 플랫폼에 들어가는 의장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코리아 FT 매출가 똑같이 상승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품을 또 공급하는 심리적인 거. 네. 기업이다 보니까 테마성에 좀 가깝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 한번 볼까요? AD 네. 테크놀로지입니다.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18.7%. 네, 이게 리뷰 종목을 저희 이제 제작진에서 딱 이제 픽을 해주는 건데 아주 좀 적절한 픽이 아니었나. 맞아요. 왜냐하면 네. 보조금 얘기 지금 꺼내주셨잖아요. 사실 어제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이슈가 딱 나오면서 초반에는 AD 테크놀로지를 포함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주가가 향. 강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외국인들의 투매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음봉 맞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주저앉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AD 테크놀로지도 차트를 보면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목표가 이제 45,000원 터치를 하면서 거의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7%로 끝났으니까 예. 하루 만에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AD 테크놀로지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어제 이제 시장의 여파가 좀 강했고 네. 하이닉스가 장중에 5%가 넘게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3% 넘게 밀리면서 이제 7만 전자 안 볼 줄 알았는데 네. 어제 장중에 또 7만 원대까지 주가가 밀렸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이제 덩달아서 변동성이 좀 심하게 야기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4만 원 초반 구간이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또 미국 공장 투자와도 분명히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네. 있는 기업이고 삼성향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4만 원 혹시나 깨지면 뭐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정도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AI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범용 칩을 만드는 거에서 계속 이제 주문형 반도체, 네. 에이직 반도체 시대로 이제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 하우스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네. 오히려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 기회로 이제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로 이어지는 이 조합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 어제 재료를 소화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정공정, 삼성전자 향 이 네. 친구들 맞습니다. 한 분을 주목해 보라라는 조언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네,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도 좀 큰 하락에 나와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저 티닙 또 렉나자 관련해서 지금 원 개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했고 유한양행이 글로벌 기업 존슨앤존슨에 다시 한번 이제 해외 판권을 기술 이전하면서 관련된 오늘 올해 로얄티에 대한 어떤 컨텐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달에 이제 FDA에서 이제 우선 심사 지정이 됐고요. 또 이제 레이저 티닙과 또 리브리반트 관련된 이제 병용 투여 관련된 그 상용화 추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상용화가 됐을 때 사실 그 오스코텍의 어떤 로열티가 급증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어떤 이제 매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아마케가 끝나고 나서 또 시장 여파도 있었지만 조정 흐름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스코가 5월 말에 앞두고 있고요. 또 6월 달에는 세계 내분비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 내분비 학회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알츠하이머 또 치매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미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델이라는 기업과 또 이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 렉나자 관련된 로열티와 또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흐름에 아스코와 또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또 세계 내분비 학회에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8월 같은 경우는 사실 렉나자 관련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상용화가 됐을 때 우리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가 이제 해외 이제 기술 이전해서 그게 이제 그 FDA 우선 심사로 지정받았던 건 이번에 첫 번째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렉나자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그 시장 규모가 사실상 전체 폐암 시장의 30%가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센에서는 오히려 지금 렉나자의 어떤 치료제 자체의 시장 규모를 연간 매출액을 7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게 잡은 건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그 머크사의 사실상 그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모든 암에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이 33조인데 렉나자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사실상 지금 이제 폐암 치료제의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7조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오스코텍 원 개발자인 오스코텍의 어떤 로열티도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인 조정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6월 내분비 학회의 어떤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어떤 올해 또 그리고 내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지금 진입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코텍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스코텍, 유한양행, 렉나자의 원 기술 기업입니다. 원 개발자. 네. 자, 근데 김준호 매니저, 이 4월이 네. 전통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좀 잔인한 맞습니다. 달이잖아요. 아스코 오기 전까지 재료가 텅 비어 있으니까 네. 이거 뭘 해도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4월에 제약바이오 예.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인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6월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급형 세포 분석 공정 솔루션을 공급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해줬죠. 앞으로 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올해 8월에 지금 미국 FDA에서 또 이제 렉나자 또 그리고 리브리반트의 어떤 이제 병용 투여 관련된 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실적 성장이 앞으로 좀 담보돼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 대비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하락 대비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어떤 인생이 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기업들은 좀 선별적인 움직임 또 옥석가리기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과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히려 8월 FDA 승인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27,500원을 좀 매수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 33,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23,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바이오 투자 전략, 우리 김준호 매니저께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흑자가 아니더라도 네. 흑자가 될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해라. 네. 근데 워낙 바이오가 4월엔 힘드니까 네. 이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 시즌이 되면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로봇 업종도 그렇고 투심이 이제 좀 위축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당장 돈 버는 기업들이 아니기 되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분명히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로지 이제 신약 개발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 예.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은 제네릭 의약품들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벌죠. 하기 때문에 네. 그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CMO, CDMO 사업을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오로지 이제 신약 개발만 하는 이런 오스코텍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다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파생상품 투자한다거나 막 네. 이런 식의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예. 이제 잘 나오는 거지. 신약 연구 개발만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조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이제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무조건 실적 시즌이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안 좋아. 뭐 이렇게 볼 것도 아니에요. 네. 또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은 뭐 제가 최근에 본 이제 리포트가 좀 재밌는 리포트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만약에 네. 유한양행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매출은 이미 건강보험은 이제 작년에 등재가 네. 됐거든요. 레이저티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로열티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돈을 못 벌지만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과실이 실적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스코텍은 최근에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네. 유한양행은 막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네. 좀 조정을 네. 좀 받았습니다만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 빠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국내 이제 판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조금 차별점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대형주 갈 때 있고 네. 소형주 갈 때 있잖아요. 이제 4월이 전통적인 바이오가 힘들 때는 뭐 HLB, 알테오, 뭐 대형제 말고 이런 네. 좀 중소형주 맞습니다. 공략 이런 쪽은 전략이 어떨까요? 최근에 딱 움직임이 딱 그래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을 대표적으로 견인했던 게 이제 뭐 알테오젠이 네. 있었고 뭐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HLB 그룹주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좀 시장 여파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좀 스몰캡 종목들, 또 맞아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네.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 좀 견고한 움직임을 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비단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섹터의 어떤 움직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자율주행 섹터도 이미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 쪽도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또 다른 섹터에서도 충분한 납폭 과대 섹터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네. 있는 시점이다. 반도체 섹터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그렇게 안 받았던 테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강한 매수가 유입됐던 것처럼 그동안 또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 1분기에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뭐 HBM, 또 반도체에서는 HBM,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핵심 종목들은 네.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고 그동안 한동안 주가 조정이 나와줬고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생겨서 오히려 예.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미 매를 먼저 맞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했던 일발장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